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인 김종숙 씨가 인도에 혼자 여행을 가면서 대통령과 같이 가지 않고 홀로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시장을 떡하니 달고 다녀왔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당초 인도에서는 문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는데 이쪽에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바꿨다. 김종숙 씨가 가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바람에 이 경비가 이 국민 세금이 3억 원 이상이 낭비가 됐다. 자, 그런 소식들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조선닷컴에서 이런 기사를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김정숙 인도 갈 때 청와대 요리사도 데려갔다. 조선닷컴의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인도에 갈 때 청와대 요리사까지 대동을 했고, 뭐 이부속실은 물론이고, 단 나흘 가는데 이 3억 원 이상의 돈을 쓴, 자, 그런 그 기사가 지금 계속 조선닷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았어도 될 3억 원 예산 낭비 논란을 빚는 가운데 당시 이 김 여사가 인도행에 동행시킨 청와대 소속 13명의 명단을 조선닷컴이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단골 디자이너죠. 김정숙 씨 단골 디자이너 딸이 프랑스 국적자인데 그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A씨, 프랑스 국적자 A씨, 한식 조리 명장 1호 B씨,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민정은 그때 이 인도 측의 강곡한 요청에 의해서 가시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셀프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여기 13명, 청와대 13명, 문체부에서는 6명만 갔고 청와대 무려 13명이 갔는데 거기에 이 명단이 쭉 그 조선닷컴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이부속 실장이었던 유송하 그때 이 옷값을 지불할 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현금으로 다 결제를 했다는 그 사람도 같이 갔습니다. 무슨 뭐 그 비용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뭐 의전비서관실에 뭐 소령, 현역 소령도 있고 이 대변인실 고민정, 이부속 비서관실에 유송하, 외교정책비서관실 외교정책비서관실까지 갔습니다. 총무비서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디자이너 딸은 총무비서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소속 13명 가운데는, 올해 3월에 청와대 사적 채용, 이 논란이 있었죠. 그 대통령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시비가 있었을 때, 아니, 김정숙 씨도 단골 디자이너 딸의 채용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 단골 디자이너 딸이 지금 인도에까지 가는 그 전용기 안에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골 디자이너는 이 딸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단골 디자이너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A씨의 아버지죠.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는 김정숙 씨가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 또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이런 주요 행사에서 입고 나왔던 옷 그리고 가방, 스카프를 제작한 인물이고 그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프랑스 국적자인데 외국인 신분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에서 채용이 돼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를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에 임용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규정도 무시하고 채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 방문에는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 B씨도 동행을 했다. 청와대 요리사. 인도 방문 석 달 전에 정부가 최고 숙련 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받은 요리사. 최초의 한식 명장인 동시에 최연소 조리 명장이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B씨는 대통령님께 직접 칭호를 부여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대신 영부인 밥을 지으러 인도를 갔다. 나흘짜리 출장이었다. 자,
자, 김중숙 여사의 인도 순방 참가로 출장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 늘어났다. 자, 이런 이 소식이 아침에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김건희 특검, 김건희 완전히 국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일했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죠. 자, 지금 오늘 영남일보가 창간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자, 이 TK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TK 민심.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TK에서 얼마가 나왔다. 또 혹은 유승민이 이 TK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는 이 전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한 1000명 정도를 샘플로 하죠. 그러면은 대구 경북 샘플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 정도 되는 그것을 가지고 TK 민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으로는 TK 민심을 아무래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령 대구 경북을 이렇게 독자청으로 하는 영남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샘플이 한 1600명 정도를 잡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 TK의 진짜 민심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영남일보 오늘 일면 톱 보시면은 홍준표 시장 일 잘한다. 대구시장 54%, 이철우 도지사 일 잘한다. 58%. 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 시도지사 업무 수행 평가 결과가 우선 먼저 나옵니다. 시도지사 특히 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나서 셀프 하방을 했죠. 하방하겠다 대구에. 그리고 내려가서 지금 다시 차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52.7%, 못하고 있다가 42.3%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목 에이스 리서치 회장, 이 여론조사는 에이스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회장은 여건에 대한 대구 경북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세가 시장, 도지사 및 대통령 업무 수행 긍정평가의 강건한 버팀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는 표본 샘플 수가 1608명입니다. 1608명. 자, 긍정평가가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52.7%, 부정평가가 43.3%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38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영남일보가 조사한 것,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것보다는 긍정평가율이 좀 낮죠. 그리고 부정평가율도 물론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름, 응답 거부, 어느 정도 아니다가 한 것이 갤럽에서는 18%나 됩니다. 그러니까 갤럽의 1002명 중에서 대구 경북은 98명이 샘플링 됐는데, 그 중에서 18%, 98명 중에서 100명이라고 치고 18명이 아예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자, 그래 어쨌든 그전에는 이 갤럽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TK에서도 더 많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난 금요일에 일단 긍정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고, 자, 영남일보에서도 잘한다 52.7%, 못한다 43.3%. 그래서 과반 이상은 일단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 때 대구 경북에서 75%,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한 72%, 그 정도 지지율을 보냈죠. 거기보다는 거의 20%가량 빠졌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구 경북에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지만, 언제든 국정운영을 잘하면은 다시 긍정평가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유권자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면에 보시면은 지금 여권의 당대표 가장 적합하다, 유승민이 꼽혔다. 이것은 다른 조사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꼽혔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샘플을 1600명으로 조사한 데서도 유승민이 자기 당대표 1위로 꼽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 1위입니다. 자, 제가 어제 역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경원은 작년 6월 달에 이준석과 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의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어제 유승민에 대해서 그런 여론조사는 함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을 일단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가장 적합한 자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23.5%, 그리고 이 나경원이 15.9, 안철수 15.8, 주호영 13.6.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대구 출신이어서 여기 이렇게 많이 그 지지를 받았지만 13.6%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뽑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주기에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유성 지지 정당을 보면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자,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51.1%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역선택이죠. 나중에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이 될 때 당대표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선택을 하면은 작년 6월처럼 이준석이 당선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뽑아야 된다는 이런, 아니면 중도층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 유승민 51.1%, 그 다음에 안철수 7.0, 주호영 4.9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 그 민주당 지지층이 굳이 뭐 나경원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기타 해서 뭉뚱그려서 딱 뺍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경원이 1등 23.0%, 그 다음에 주호영 19, 안철수 17 이렇게 됐고 유승민은 12.6 이렇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구에서 48.7, 경북에서 56.2인데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854명, 1608명 중에서 긍정평가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 정의 이것이 21.8%로 가장 높다. 공정과 정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특히 여전히 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결단력 및 추진력 이런 것도 있고 외교 및 안보 이런 것이 긍정평가인데 부정평가하는 이유 1위는 694명이 부정평가를 했는데 1608명 중에서 1위는 대통령의 바른 태도가 23.3%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칼럼에서도 썼는데, 송국근의 정치 칼럼에서도 썼는데, 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것을 꼭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외부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 거의 매일 국민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부정평가 1위로 나온 바른 태도 이런 것도 꼽히고 문제가 되지만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바른 태도를 그 문제를 삼을 수도 없었죠. 저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지지율이 계속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시를 깨더라도 접시를 닦아야지 접시를 깨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대신 추미애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 네티즌들, 열성 네티즌들, 그 지지층들 이런 쪽에서 대리로 이렇게 싸웠지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고상한 척, 착한 척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지지율을 일정 부분 유지를 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가면서 본인이 국민 속에서 그 정치를 그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 어떤 답변 그 발언 태도 이런 것이 부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다시 구중궁궐 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승민이 SNS에 글을 올려서 내가 그러니까 그 일부 언론이 TK 지지율 1위라는 그 기사를 유승민 그 전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려서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여당 지지층에서는 내가 1등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당권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권 레이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전통 보수 지지층이 밀집해 있는 대구 경북 거주 응답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이런 해석을 실은 기사를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공유를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좀 허술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어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TK 지역 그 지지세와 관련해서 유승민의 TK 지역 지지세와 관련해서 대구 지역 초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당권 주자 중에 이렇다 할 다른 대구 사람이 보이지 않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라는 정서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세가 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지만은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일하게 대구에서 출마를 지금 거의 그 가능성이 높은 유승민에게 쏠림이 있는데 그 쏠림 중에서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경선에서 유승민이 1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따지고 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여론조사 계속 유승민이 1위라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 강조방송 또 UPI 뉴스 이런 데서 의뢰를 한 여론조사죠.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일간신문들 서울에서 나오는 일간지들의 일면 톡기사는 대부분 이겁니다. 김정은 한국 겨냥해 전술핵 훈련 지휘를 했다. 조선일보. 자, 김정은이 직접 최근에 7번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다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수지에서 또 SLBM을 쐈죠. 전술핵 저수지 SLBM 김정은의 도박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김정은이 계속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맹 끝내고 대대적 핵선전을 하고 있고 이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7차례 미사일 도발 지휘 사실을 밝히며 미국 핵 항모 등 한미 연합훈련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핵 공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북한의 협박에 일단 맞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응 사격은 하고 하죠. 그런데 이 한미일 간의 공조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고민이다. 동아일보가 이 기사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한미일 공조 이거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고민이다.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제대로 대비해야 된다. 핵 대 핵으로 맞설 수는 없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핵심 안보 전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얼마 전에 한미일 같이 대잠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끼어드는 데 대해서 이재명 계속 이것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인 친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파문을 일으켰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제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대표 안보관 논란인데 이재명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또 죽창가를 이야기했던 때와 같이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친일 반일 이 프레임을 지금 한미일 훈련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자, 이렇게 톤을 높였고 유튜브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예정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해서 마치 선동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일본의 자위대가 연달아서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유용하게 썼던 친일몰이 또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런 해석. 작년 대선 후보 자리 놓고 이낙연 전 대표와 대결했을 때 이낙연은 일본 특파원 출신이죠.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출신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친일 잔재 청산 이렇게 구호를 외쳤고 대선 때도 틈틈이 과거 친일 재산 환수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아니냐. 일본 거구 세력 주장에 동조해온 윤석열 후보 이런 말을 하면서 친일몰이를 해서 국면 전환을 계속 노려왔는데 지금도 본인에 대한 사법을 했었고 계속 매일 하나 두 개씩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이 막 속보로 터지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이재명 조만간에. 그러니 계속 친일 또 반일몰이를 하면서 지지층은 결접을 하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주당은 반일 선동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범죄 리스크의 현실 도피를 위해 그 낡은 망상과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창가를 꺼내들었다. 자, 이렇게 이 비판이 쏟아지지만 계속 이재명의 이런 친일, 반일 또 프레임 만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을 하죠. 특히 오늘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그동안 한 방이 없었던 야당이 감사원 감사 파행까지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자, 세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그 전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가 기획수석이 국정기획수석이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문의를 한 데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을 한 것을 두고 대감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다.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 민주당이 집중 투구를 하고 있어서 자, 오늘 여기서 파행이 예고된다는 그런 기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10월 11일 조간딱볼 마치겠습니다.